안녕하십니까. 전남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김대성 팀장입니다. 오늘은 정밀관수, 점적관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 점적관수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점적관수의 기능 및 종류, 그리고 점적관수 사용에 대한 문제점, 그 해결된 개선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적용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외 제품 비교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적 관수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관수의 중요성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잘 아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식물 재배에 있어서 토양 수분은 양분 흡수 및 물질 이동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용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농사를 잘 짓는다 하는 것은 물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와 직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수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관수는 토양에 수분 공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분 공급도 원활하게 해야 되고 토형과 지형 그리고 물의 공급 능력에 맞게 적합한 관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아래에 보시는 화면은 전통적인 방식의 고랑 및 표면 관수에 대해서 보시고 계십니다. 이 표면 관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매우 풍부한 경우에 가능한 그런 방법이고요. 표면 관수 같은 경우에는 농지 표면에 물을 끼얹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충분한 관수에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흔히 최근에 사용되고 있던 스프링클러 관수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뿌려주어서 거룩에 관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지만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물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충분한 물이 공급이 가능해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또한 뿌리는 양에 비해서 지표에 스며드는 양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완적인 장치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 지표에만 물이 너무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스프링클러가 뿌려지는 범위에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의 양이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되어지는 생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공급 방법은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점적관수입니다. 파이프나 호스로 물을 끌어올려 필요한 만큼의 물과 양분을 작물의 뿌리에 직접 공급하는 형태인데요. 일시적인 과습이나 건조 없이 생육에 알맞은 토양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이상적인 급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수 시설 설치에 따른 작물의 생육 및 생산성 향상 효과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데이터인데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했던 시험 데이터입니다. 콩과 참깨 그리고 수수를 가지고 실제로 관수 시설의 설치 유무에 관해서 생산성을 측정했고요. 결과적으로 관수 시설을 이용했던 작물이 훨씬 더 많은 생산성을 나타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올라가 있는 그래프가 지표의 점적관수를 이용한 공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스프링클러를 활용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환경에 맞게 내버려 두었던 그래프가 가장 왼쪽에 노란색 그래프로 가장 생산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점적관수, 가장 효과가 좋았던 점적관수의 사용 농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점적관수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토마토 재배를 하기 위해서 영국 요리온실에서 처음 사용했던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당 1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지름 1mm의 튜브를 통해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었는데요. 71년도에는 이스라엘의 블레스가 현대적인 점적기의 효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서는 전체 농지의 65% 이상이 점적 농법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선제적으로 이 농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적은 수량으로 관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물과 인력이 절약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적 호스를 통해서 비료를 공급하고 작물의 품질 향상과 수확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점적 관수의 장점입니다. 타 관수 방법 대비해 물 사용량이 가장 적습니다. 적은 양의 농업 용수로도 많은 범위의 농업 작물들을 커버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특히 경사지 등 다양한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충분히 식물 생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급을 진행할 수 있다. 경사지 같은 경우에 보통 위쪽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위쪽의 농작물은 물을 많이 흡수 못하는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농작물들은 물을 과하게 섭취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경사지에 대한 물 관리가 어려운데요. 점적관수를 활용해서 이 어려운 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농업 용수만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양액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비료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농업용수에 섞어서 동시에 관수가 간급하기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의 생육을 관찰하면서 필요한 성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직접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매우 좋은 것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물을 많이 주게 되면 토양이 딱딱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작물을 재배하고 나서 다시 전체적으로 농지를 개선해 줘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점적 관수를 사용하면 그러한 현상들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 또한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점적 관수의 단점은 여과기 설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좀 늘어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점적관이 미세한 구멍으로 물이 공급되다 보니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물이 공급될 때는 열리지만 물이 공급이 끊어졌을 때는 오히려 흙 성분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구멍이 자주 막히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과기가 필요하고 마침 현상을 막아주고 막힌 부분을 교체해주고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번거롭고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이 단점이라 하겠습니다. 최신 점적 관수관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특징이 잘 발휘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균일한 유량이 나와줘야 됩니다. 계획하고 통제될 수 있는 수분 공급을 통해서 최적의 생육 상태를 만들고 최적의 생육 상태를 만들어서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 공급량의 균일한 배출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고요. 더불어서
막히는 현상이 없어야 됩니다. 식물들의 특징상 뿌리가 물을 찾아가기 때문에 수분이 배출되는 쪽으로 작물의 뿌리가 침투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로 인해 물 구멍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막힘 현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낙수 방지 효과가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초기에 그리고 낮은 관수 압력으로 용수의 배출 차단 기능이 되어야 호수 전체에 동일한 물량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이 반드시 유지돼야 되고요. 그리고 별도의 여과 장치 없이 용수에 포함된 이물질이 필터링 돼야 하는 그런 기능들이 요구됩니다. 점적 관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쓸 수 있고 가장 저가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점적 테이프입니다. 두께가 약 0.2mm 전후의 비닐을 3cm에서 7cm 폭으로 튜브를 만들어서 양쪽 면에 접힌 부분에 구멍을 만들거나 미루칩을 삽입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제품이고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다수의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내구력이 낮고 막힘 현상이 자주 발생해서 교체 주기가 짧은 게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관수 지점별로 급수량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정밀 관수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좀 사용하기 어렵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장형 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터라는 장치가 호스에 내장되어 있는 내장형 점적 호스이고 경질의 호스에 일정한 간격으로 톱니나 원통형의 미로칩을 부착해서 수분이 공급되게 하는 그러한 호스가 되겠습니다. 칩의 간격과 수압에 따라 관수량이 달라지겠지만 최근 미로칩 내부에 실리콘 등을 추가해서 압력 보상 기능을 가진 점적 호스들이 개발돼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로 형태의 개선을 통해서 자체 여과 기능이 있기는 하나 별도의 여과 장치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고요. 점적 테이프에 비해서 기능 및 내구도가 매우 우수하지만 그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싼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점적관 호스의 다른 형태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추형 점적관 호스가 되겠습니다. 주로 압력 보상 기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사지나 산지, 과수원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요. 경질 호스에 압력 보상 기능을 가진 단추를 부착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나오는 물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균일 관수가 가능한데요. 다만 이 점적 단추에 이물질이 낄 경우에 압력 보상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드리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느다란 연질 튜브에 화분 같은 곳에 꽂아서 사용하는 거고요. 주로 앞면이나 퍼라이트 같은 인공 배지 또는 분화 재배에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수와 양액이 동시에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장치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점적 테이프와 테이프가 사용된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노지의 점적 테이프 그리고 양액 배대 점적 테이프가 사용되고 있는 사진이고 본 사진은 점적 드리퍼를 사용해서 분화 재배라든가 양액 배양에 사용되고 있는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점적 호스 시공 사진이 되겠습니다. 왼쪽 큰 화면 하단에 보면 메인 호스에 점적 호스를 연결해서 수분을 공급하고 있는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진에는 양액 베드에 점적 호스를 깔아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과수에 직접 점적 호스를 연결해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를 보고 계십니다. 점적 관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적관 초기 설치비에 여과 장치에 별도로 추가가 필요합니다. 점적관 호수에 이물질이 혼입이 되게 되면 구멍들이 막히게 되고 막힘 현상이 일어나면 충분히 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작물의 마름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생장에 있어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 시에 여과기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여과기 설치 후에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기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관리가 부실할 경우에는 점적 관수의 효과가 매우 감소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관리에 신경을 매우 많이 써야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 실제로 사진으로 비교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점적관의 막힘 현상으로 인해서 실제로 공급돼야 되는 그러한 용수나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마른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실 수 있고요. 가장 왼쪽의 사진은 막힘 현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수분이 많이 공급되면 그 공급의 과다로 인해 열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수 불균형 상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점적 관수를 사용할 때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 관리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점적 관수 설비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는데, 결국에는 점적 호스의 막힘 현상이 최종적으로 작물 수확을 감소시키는 그런 문제점을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이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개선된 제품을 최근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점적 관수의 가장 큰 문제점인 막힘 현상 해결한 점적 호스를 개발해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적 관수 내에 별도의 여과 장치가 있어서 추가로 사용된 여과 장치 없이 혼탁한 물에서도 사용 가능한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심지어 기존의 점적 관수는 표면에만 사용 가능했던 제품들이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중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며 장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점적 관수 내 여과 장치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압력 조절 장치 기능까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일정한 물 공급이 가능한 형태로 제품이 개발이 되었고요. 최소 관수량으로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스프링클러 대비 약 3분의 1 정도의 유량을 사용해서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요. 특히 압력 조절 장치 기능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점적 단추를 사용한 제품 없이 본 제품 하나로도 경사지 등의 당한 형태의 토지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중, 지상 등 이 어떤 곳의 형태에 사용하더라도 사용 기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막힘 현상에 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교체 시기가 많이 줄어들고 해서 사용 시기가 매우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절감하고 또 수확량이 증가함으로써 결국에 농가 소득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막힘 현상을 개선한 제품의 핵심 기술은 고압의 펌프로부터 호스로 유입된 용수가 호스 내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산입된 점적 이미터의 미로를 통과하면서 압력이 낮아지게끔 설계를 한 것인데요. 간수 압력이 적정 수준 이상이 도달할 때만 노즐의 점적 노즐에 조립된 실리콘으로 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설계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최소 압력 이하에서는 유입구가 차단이 되고 임계 압력 이상에서만 유입구가 열리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일정한 물량을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가장 큰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품의 성능은 한국산업기술시험을 통해서 성능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여러 가지 각종 시험 항목에 대해서 공인된 시험 성적서 발급을 통해서 성능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점적 관수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균일한 유량을 배출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이었는데요. 한국산업기술시험의 성능 시험을 통해서 공인 시험 성적서 발급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압력 구간 1.0에서 3.5 사이의 관수량은 1.8에서 2.3 ml/h의 일정한 양이 배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압력 보상 기능에 대한 실제 측정 데이터는 화면의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낙수 방지 기능을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0에서 0.75kg/cm 제곱미터 구간까지의 낙수량이 0인 것을 확인을 했고요. 아래의 사진은 이물질 요과 기능을 확인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일부러 이물질을 넣어서 혼탁한 물을 같이 투입해서 요과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그러한 사진이고요. 관수 시작 30분 그리고 60분 후에 육안으로 측정해서 막힘 현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뿌리 막힘 방지 기능에 대한 성능 사진입니다. 배지에 식물을 심어서 약 6개월간의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6개월 후에 점적관을 확인해 보니 기존 오른쪽 상단의 사진은 기존의 일반 점적관의 뿌리가 달라붙어 막힘 현상이 발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래쪽에는 물구멍이 선명하게 보이는 개선된 제품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 원안의 이물질은 습기에 붙어 있는 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선품에 대한 생산 공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플라스틱 사출을 통해서 이미터를 조립을 하고 PC 도리퍼가 조립이 돼서 점적 호스에 삽입이 되고 포장돼서 롤 형태로 호스가 완성된 제품이 출고까지 나오는 형태를 전체적인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점적 관수를 사용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실제로 본 제품이 적용돼서 재배한 사진입니다. 본 사진은 전남 광양의 토마토 농가에서 사용한 사례이고요. 실제로 시설원회를 통해서 토마토를 재배한 결과물이고 그에 대한 점적관 사용 사진입니다.
보통 시설 재배를 할 때에는 다른 잡초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자라지 않고 또 물마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업용 필름을 덮게 되어 있는데요. 농업용 필름 안에 점적 호스를 깔아서 사용하고 그 사용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가운데 사진에 필름을 열어서 직접 확인하고 있는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상도 상주의 포도 농가에 적용된 사진입니다. 포도는 관엽 채소와 다르게 나무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좀 관리가 수월하지 않냐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만, 포도라는 제품 자체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과일이고요. 또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 보니 당도를 유지하고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비가림만으로 해가지고 포도를 재배하는 게 아니고 비가림 시설을 세우고 그와 더불어 포도 열매가 가장 충실하게 맺힐 수 있고 또 당도가 유지되는 상품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수분 관리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점적관을 사용을 했고요. 실제로 점적관을 사용을 해서 생산량 그리고 품질의 향상을 가져온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천혜향 시설재배 현장에 설치된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천혜향 같은 경우에는 귤이라는 과일 자체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당도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서 관리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감귤 같은 경우에 당도가 제품의 품질에 매우 큰 요소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 안에 배양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액들을 희석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해 주어야 적절한 당도의 적절한 크기의 과일들이 열리고 재배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물 관리를 점적 관수를 통해서 정밀하게 컨트롤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표층이 화산암 형태의 푸석푸석한 토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빠지는 속도가 빠르고 물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기에 크게 유리한 토양은 아닙니다. 그러한 토양에서 원활한 영양액과 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리 방법이 필수적일 텐데요. 이를 점적 관수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의 애호박 농가에서 점적 관수를 이용해서 재배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실제로 애호박이 자라고 있는 그러한 사진이고요. 왼쪽 하단에는 점적 호스를 활용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오른쪽에는 실제로 작물에 직접 수분이 공급되도록 깔려있는 그러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농업용 멀칭 필름 위에 점적 관수를 실제로 지표에 깔아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사시사철 재배를 해야 되는
그 차이자철 재배가 되는 그러한 작물이고요. 온도에 민감하고 습도에 민감한 채소가 되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작물이 되겠습니다. 이때 정밀한 물 관리를 위해 점적관수를 활용하여 재배를 하고 있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지에서 사용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추 농가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작물과 마찬가지로 물을 가두고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농업용 멀칭 필름 위에 식물을 심었고요. 그 고추 기둥 밑으로 점적관 호수가 길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고추 같은 경우에는 한참 생육해야 되는 그러한 계절이 여름인데요.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는 여름에는 비가 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고 관리를 하는데 주요한 컨트롤 요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밀 관수를 위해서 점적관을 이용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다음은 토마토 농가의 사전에 점적관을 설치하는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항 위에 점적관을 깔아서 기본적인 기초 작업을 먼저 실시하고 나중에 토마토를 이식해서 심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 내에 실습실에서 여러 가지 작물의 생육에 활용되는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특히 식물의 재배와 관련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그 생물 자체의 생장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 기초적인 데이터들의 균일한 내용들이 제공이 필수적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 배양액 또는 물이 균일하게 똑같이 공급되어야만이 그 외의 다른 조건에서 어떻게 식물들이 자라는가 하는 비교 데이터의 신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식물 실습 재배지의 정밀관수를 점적관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원에 지중으로 점적관을 매설한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점적관 호스는 지중으로 묻을 수가 없습니다. 막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적관을 묻는다는 생각을 예전에 하지 못했었는데요. 개선된 제품으로 인해 일정한 압력 보상 그리고 막힘 현상이 제거된 제품이 이렇게 지중으로 매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상단에 그 점적관을 매설해서 깔았고요. 그 위에 복토를 하고 잔디를 심어서 그 잔디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물을 관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잔디나 정원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사용해서 물을 공급하고 관리를 했을 텐데요. 그러다 보면 스프링클러의 단점인 많은 양의 물이 사용이 되고 많은 양의 물을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면에 물이 머금다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생성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자주자주 물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만 본 제품이 개선된 제품으로 사용이 된 후로는 정밀하고 간단한 관리로 변경됐다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분화 형태의 재배에도 점적관수가 적용된 사례를 확인하시고 계십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땅에 직접 이식하기보다는 포트를 통해서 분화 재배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데요. 분화 재배를 했을 경우에 수분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분 하나하나에 일일이 수분을 공급하고 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를 점적관을 통해서 그 분화 구간만큼 일정하게 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호수를 조절함으로써 인력을 줄이고 또 균일한 수량,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편해졌고요.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시간이 절약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사지에 재배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거찬 가막산이라는 산지에 재배하고 있는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 상단의 사진은 점적관을 설치했던 사진이고 아래쪽 하단은 이 설치 후에 생물이 자라고 있고 재배되고 있는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농업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옥상의 조경 관리로서의 점적관이 적용 사례를 예시로 하나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농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경이라든가 나무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다양한 사용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다음의 사진도 성남지식산업센터라는 건물의 옥상의 조경 관리를 위해서 점적관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원이라서 다양한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을 텐데요. 다양한 형태의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다 보니 이러한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물이 흩날리거나 많은 물이 공급되다 보면 지저분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소지도 충분한데요. 점적관을 이용해서 필요한 양만큼 계획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깔끔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하는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점적관수 제조사에 대한 기술을 좀 비교해 보았는데요. 네타핌이라는 회사가 원래는 이스라엘 회사이지만 멕시코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멕시코에 네타핌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시판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네타핌의 기술을 비교를 하자면 요가 기능이 조금 낮고 낙수 방지에 대해서 기능이 좀 약한 게 흠이라면 할 수 있겠지만 압력 보상의 기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한국에서 개발된 개선된 제품의 기술은 요가 기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뿌리 막힘 방지까지 그리고 낙수 방지에 대한 기능들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네타핌 제품보다 SGT 제품이 훨씬 우수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내외 점적관수의 제조 단가를 잠깐 비교해 드릴 텐데요.
이스라엘의 네타핌 그리고 난단이라는 제품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단가가 보통 35만 원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기능이 개선된 한국산 제품은 그의 3분의 2 가격으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점적 관수 사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농업 시에 어떤 작물을 기를 것인가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르기 위해서 어떤 토지에 기를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그 중에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여러 가지 사례를 활용해서 충분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